오늘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판이 바뀌었다. 작년에는 전부 나쁜 뉴스만 연말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도 다 곡소리 난다, 다 털렸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부정적인 뉴스, ETF에서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에서 스트래티지를 쫓아내버리겠다. 암호화폐에 50% 이상 투자하고 별다른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기업은 정상적인 회사라고 볼 수 없어서 MSCI 지수에서 쫓아내겠다는 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고래들이 엄청나게 팔아치워서 매도 압박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니까 이 모든 게 판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마치 누군가 거대한 기획자가 작년 10월 이후에는 줄줄이 나쁜 뉴스, 나쁜 정보, 나쁜 흐름만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해가 바뀌니까 뭔가 딱 판을 뒤집어 갖고 다 바꿔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5가지 이유를 들어서 2026년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톰리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톰리가 지난 연말에 비트코인 20만 달러 넘는다고 했다가 안 넘어서 좀 체면을 구겼는데, 연초에 또 방송에 호출돼서 나와서 작년에는 안 됐지만 올해는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요인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근데 그 긍정적인 요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긍정적 요인이 한 5가지 정도 돼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회 연속 하락은 없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또 단순하지만 또 단순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비트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건 2017년부터입니다. 비트코인은 처음 2009년도에 제네시스 블록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전에도 데이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업비트를 본다면 이게 연봉입니다. 보면 빨간색, 그전도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떨어졌죠.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3년 빨간색, 1년 파란색, 이런 패턴이 몇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반복돼 왔는데,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2024년에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빨간색, 2025년도 빨간색, 2026년에는 파란색,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에 고점을 찍고 2026년부터 한 1년간 비트코인이 겨울에 들어간 다음에 2028년 반감기를 앞둔 2027년부터 다시 올라가서 또 빨간색 이렇게 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지만, 이제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고 기관도 참여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12만 6천 달러까지, 한국 원화 기준으로는 1억 7,800만 원까지 오르고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존과는 다른 패턴이 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란색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빨간색이 나올 것이다. 이 근거는 뭐냐면 2년 연속 파란색이 출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총 공급 물량이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고, 지금 공급이 거의 끝나서 1,996만 개까지 공급이 돼 있습니다. 스톡 투 플로우로 보면 플로우가 거의 없고 스톡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은 파워로 법칙에 따라서,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서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오를 수 없으니까 보통 3년 오르고 1년 떨어지고 3년 오르고 1년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반복해 왔는데, 지금 여기서 작년에 깨진 거죠, 그게 드디어.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온 전망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2년 연속 파란색이었던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트럼프도 취임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작년에 올라가면 너무 뻔하죠. 근데 작년에 오르고 올해 떨어지면 너무 뻔하니까 이러면 돈 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작년에 잔뜩 사서 연말에나 연초에 팔면 되죠. 그리고 이따가 올해 2026년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사면 됩니다. 사서 또 3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또 팔면 되고, 그렇게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만큼 누워서 식은 죽 먹기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디어 그런 패턴을 깨면서 많은 주식으로 따지면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손실을 봤죠.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손실을 보지 않았고 5년 이상, 4년 이상 투자한 분들은 2021년에 샀다. 당연히 2배 이상 벌었죠. 작년에 최대 35%까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고점 대비 35% 떨어진 거고, 그 이전에 사신 분들은 작년에 조금 떨어져서 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미실현 이익이죠. 줄어들긴 했지만 손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올해는 빨간색이 출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전망이지만 설득력이 있는 전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연초에 트럼프도 취임하고 모든 호재, 또 비트코인의 그동안 패턴으로 봤을 때 반감기가 있었던 이듬해, 그러니까 반감기 있고부터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가 고점이다. 그러면 작년 10월이 고점이고, 작년 10월이 고점이긴 했지만 고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게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규모 청산 사태, ETF의 자금 유출,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 스트래티지가 배당금하고 이자 낼 돈이 없어서 결국은 비트코인을 팔아치울 것이다. 그러면 스트래티지 주식은 급락하고, 스트래티지가 결국은 보유하고 있는 6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내다 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스트래티지 주가는 물론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더 폭락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월가에서 MSCI 로 대표되는 어떤 월가의 움직임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하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서 편출을 시켜야 돼.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스트래티지에 들어와 있는 돈 중에서 MSCI에 편입돼 있으면 수동적으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이 꽤 있는데, 여기에서 편출이 돼버리면 JP 모건에서는 최대 110억 달러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보고서까지 내놨습니다. MSCI가 편출시키는 걸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또 JP 모건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그런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마이클 셀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작년 10월부터 12월 석 달 동안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국내 언론도 많이 썼고요, 미국 언론도 많이 썼고. 그런데 새해 들어와서 지금 분위기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자본시장 토큰화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 토큰화를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산은 토큰화 될 것이다. 부동산, 미술품, 예술품, 할 것 없이 모든 상품이 온라인에서 토큰화돼서 잘게 쪼개지고 유동화돼서 거래가 되고, 그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암호화폐, 토크나이제이션, 실물 자산의 토큰화의 원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번스타인, 미국의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은 토큰화 슈퍼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최고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관들의 전망은 바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그냥 3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싹둑 반으로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반으로 자를 수 있는 전망 자체는 그냥 참고 삼아 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채택되고 확산되고 뿌리 내리는지를, 또 새로운 가치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섹터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1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전보다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0.14%, 일주일 전보다는 5.8%, 한 달 전보다는 4.9%, 6개월 전보다는 13.47% 떨어졌습니다. 1년 전보다는 8.42% 떨어졌고, 4년 전에 비해서는 117.32%가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손실을 본 분들은 적어도 1년 6개월 내에 샀던 분들이 손실을 본 것이지, 그 이전에 샀던 분들 중에서는 손실을 본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공부를 한 다음에 충분히 여유 있는, 한 5년 10년 안 써도 되는 그런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지, 3개월 6개월 뒤에 써야 될 급한 돈을 갖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면 운이 나쁘면 이렇게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다 빨간색이 출현할 줄 알았는데 파란색이 출현했으니까 이때 이제 손해 보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처음 비트코인 가격 거래가 됐던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 기관에서 2026년에는 이 정고점, 작년 10월에 형성됐던 이 12만 6천 달러의 정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번스타인이 지금 토크나 슈퍼사이클 때문에 15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토큰화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기회만 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트코인 내년에 가격이 15만 달러는 거의 모든 기관이 거의 15만, 17만, 20만 다 내놓고 있기 때문에 별로 새로운 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 보고서가 나왔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MSCI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뭔가 좀 짜고 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월가가 비트코인을 원래는 반대하죠.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면 월가의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가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지금 사기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67만 개나 샀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장에 물량이 나와서 가격이 좀 떨어져야지 월가에 있는 기업들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가격, 조건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흔들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작년 연말에 MSCI의 스트래티지를 비롯한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의 지수 편출 이슈가 비트코인 시장을 강타했었죠.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편출되고 나면 스트래티지 주가가 더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을 내다 팔 수밖에 없을 것이고,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무려 67만 개, 지금은 60만 개가 넘는 물량, 전체 발행량의 3%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서 5만 달러, 4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의 근거가 됐던 게 MSCI의 지수 편출입니다.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는 형제 회사죠. 그런데 MSCI가 갑자기 새해가 되니까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을 당장 편출시킬 계획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기사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작년에 MSCI에서 스트래티지를 편출시키겠다고 JP모건이 스트래티지가 편출됐을 때 입을 타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서를 써갖고, 또 그리고 많은 언론사들이 스트래티지 박살났다, 비트코인 시장 큰일 났다, 이런 기사를 쏟아낸 중요한 근거가 됐던 게 MSCI의 스트래티지 편출이었는데, 이제 와서 편출하지 않겠다, 장난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1월 6일 현지 시각 MSCI가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들을 지수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약세와 지수 퇴출 공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스트래티지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즉각 반응하면서 6% 상승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뻔히 보이는 장난질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섣부르게 편출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JP모건에서는 또 편출됐을 때 입을 스트래티지의 타격과 비트코인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서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실컷 연말에 시장을 흔들어 놓고 투심을 악화시키고 개미들 물량을 던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연초가 되니까 입 싹 닫고 편출 당장 한다는 건 아니야, 우리가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개미, 비트코인을 따지면 새우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가 없잖아요. 뉴스밖에 못 보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투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Fear, uncertainty, doubt, FUD가 커지고, 야,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로 만약에 MSCI가 스트래티지를 편출시켰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스트래티지로 오던 자금이 더 이상 오지 않고 빠져나간다,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견디지 못하고 비트코인을 매각한다. 물론 스트래티지는 2028년까지 줄 배당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다 확보하고 있다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정말로 만약에 스트레티지가 궁지에 몰려서 67만 개 중에서 한 절반을 내다 판다. 엄청난 충격이 있는 거죠, 시장에. 무려 30만 개만 내다 팔아도 전체 발행 물량의 1.5%나 됩니다. 그런 기사를 계속 써내고 그런 기사가 나오는 근거를 계속 제공했던 월가에서 새해 들어서 이렇게 입장을 180도 바꿔서 편출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이 바뀌었다. 작년 연말에는 최대한 흔들어서 떨어뜨리겠다, 비트코인 가격을. 그리고 월가가 비트코인을 배척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고 했다가 새해 들어서는 아니야, 우리가 비트코인 배척하지 않아, 스트래티지도 편출시키지 않을 거야, 입장을 바꿔버렸죠. 여기에 넘어가신 분들은 작년에 파셨을 거예요,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 비트코인의 채택의 확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위험 자산, 수익률이 좋은 자산으로만 생각하고 접근하신 분들은 저런 뉴스 나오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 신호가 켜졌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지금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비트와이즈라든지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쟁쟁한 투자 회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관 매수 신호 켜졌다. 비트코인 109% 폭등 공식 재현할까? 비트코인 ETF에만 7억 달러가 돈이 몰렸다. 코인 시장에 다시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다. 작년 연말하고 너무 180도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3개월 만에 최대 유입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작년 10, 11, 12 석 달 동안 이상하게 옵션 선물 거래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표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후에 석 달 동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고점을 찍고 35% 하락을 했는데 그때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청산 이후에 편출부터 시작해서 ETF의 자금 유출부터 시작해서 고래의 마지막 매도까지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렸는데 해가 바뀌자마자 갑자기 비트코인 ETF로 석 달 만에 최대 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의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 원래 비트코인 ETF는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많습니다만 작년 10월 이후에 보면 요 구간입니다. 석 달 동안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훨씬 많죠.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ETF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투자한 거 팔아갖고 달러로 돌려주세요 해서 팔았을 수도 있지만 기관에서 좀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팔았을 수도 있고 이 ETF에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기관 투자자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 10월 달부터 석 달 동안 이렇게 해서 초록색보다 빨간색 바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연초 들어서 여기 보시면 12월 24, 25, 26 계속해서 팔아치웠는데 29에 돈이 조금 들어오더니 새해 들어서는 1월 2일 날 미국 시간으로 2억 8,900만 달러가 들어왔고 1월 5일 날 6억 8,4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것은 MSCI가 갑자기 편출을 취소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ETF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작년에 비트코인에 대한 한꺼번에 쏟아졌던 악재들이 의도된 악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전환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다가 또다시 팔아치울 수도 있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MSCI가 검토를 해봤는데 다시 편출시키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온 뉴스, 지금까지 확인되어 있는 자금의 이동만 봤을 때는 신기할 정도로 새해 들어서 판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사도 계속해서 언론사들도 기자들 중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깊이 하고 많이 한 다음에 기사를 쓰는 기자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습해야 될 양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기자들도 그때그때 일희일비하는 기사를 쓰는 거죠. 그 기사를 보고 개미 투자자들은 그 기사에 휩쓸리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면 작년에 나왔던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 부정적인 자금의 이동을 보고 비트코인이 10,000달러까지 떨어진다더라, 50,000달러까지 떨어진다더라, 이런 공포심에 못 이겨서 비트코인 내다 팔았던 사람들은 며칠 눈 깜빡하는 사이에 비트코인이 86,000에서 94,000까지 올라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될까요? 지켜볼 겁니다, 아마. 지켜보는데 10만 달러를 넘잖아요? 못 삽니다. 11만 달러, 12만 달러, 전고점 12만 6천 달러 넘어가면 그때서야 뒤늦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심리적으로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공포에 못 이겨서 팔았던 분들은 지금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매도가 고갈됐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매도 물량이 거의 끝나서 지금 매수로 전환됐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고래가 팔 만큼 팔았다. 손바뀜이 일어날 만큼 일어났다. 제가 작년 연말에 비트코인 디스트리뷰션을 분석하면서 고래들이 팔 만큼 팔았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혹등고래는 9,900개를 팔았지만 고래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상어도 사들이고 있고 이 개하고 이 새우만 지금 팔아치고 있습니다. 혹등고래와 더불어서. 지금 주 단위로 봐도 고래하고 상어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내다 던졌던 고래가 새해 들어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고래의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고 그 고래의 물량은 거의 다 상어에서 받았습니다. 상어 등급은 기관 투자자,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 그리고 자산가들이 새로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람들이 주로 상어들이죠. 그리고 혹등고래나 고래는 사토시 나카모토 시대인 2009년부터 2012, 13년까지 비트코인이 아주 쌀 때 손쉽게 비트코인을 매집했던 사람들인데 팔 만큼 팔았고 이제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 연말 3개월에 비해서 너무 모든 지표가 ETF도 그렇고 고래 매도도 그렇고 월가의 움직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로 확인해 봤을 때는 고래의 매도는 사실상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원래도 별로 없던 이 개하고 새우 등급에서 비트코인을 팔아치웠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물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랩하고 쉬림프 쪽의 물량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샤크하고 웨일 쪽으로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만약에 10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67만 개를 갖고 있는데 10개가 생기면 670만 개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20개가 생기면 1300만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20개가 생기면 비트코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 해도. 이미 로스트 비트코인이 3,400만 개가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거 빼고 만약에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20개만 나타나면 더 이상 살 비트코인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이 개하고 새우 등급에서는 다 털린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 비트코인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티어가 상어 티어가 518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티어가 PC 티어입니다. 10개에서 100개, 424만 개. 그 다음에 고래가 422만 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 혹등고래가 287만 개. 이 한 개에서 10개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204만 개. 그리고 개미 중에 개미인 한 개 미만의 새우 투자자는 138만 개밖에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상어가 고래나 혹등고래에서부터 사기 힘들면 결국은 물고기나 크랩이나 새우를 흔들어 갖고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사서 모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크랩하고 새우 단계에서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 샤크 단계에서 보유 물량이 이 등급에서 보유 물량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 11, 12 석 달 동안은 이 등급에서 많이 놀라서 던졌던 사람들이 꽤 있고 또 기회로 생각하고 사거나 아니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에 따라서 꾸준히 모았던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그때 투자의 성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미들이 던질 때가 저점, 이런 기사입니다. 자, 고래들의 공격적으로 매집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올랐다. 한 10% 남짓 오른 것 같고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86,000달러, 원화로는 1억 2,600 이때 할 때 산 사람들이 그거 올랐다고 지금 던지면서 팔고 있고 아까 비트코인 디스트리뷰션 테이블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10개 미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미들이 던질 때가 저점이고 비트코인이 곧 사상 최고가를 뚫는다. 이제 흔들 만큼 흔들었고 털 만큼 털어냈기 때문에 고래의 매도도 끝났고 그리고 월가의 장난질도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ETF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MSCI에서 스트래티지 편출도 일단 보류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그 뉴스만 보고 야 이거 MSCI 편출되기 전에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던졌던 그 시점이 저점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 벽두부터 판이 바뀌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뉴스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